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공무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실 현역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영선이 청와대 국정계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시점에 윤건영이 현직 상황실장이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이 어디냐? 구로 을지역입니다. 수도권, 우리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거든요. 거기서 3전 4기에 도전하는 강효식 국회의원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흐름에서 네. 중소벤처기업부 현역 장관, 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또 구로울에서 지역구가 있는 박영선이 네. 청와대에 공직이 있는 윤건영이를 네. 지역에다가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 이거 진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TV조선에서 1월 5일, 1월 7일, 9일 세 차례 연이어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어떤 지위나 신분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것은 정말 굉장히 심대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6.13 울산시장 지방선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그 유사한 행동이 벌어졌다는 자체에 대해서 정말 아연질색하고 특히 지금 선거 임박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험지 중에 험지. 네네. 구로울에서 10년간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니 지금 이 사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네.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크게 지금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전선거운동. 그러니까 윤건영 씨는 국정상황기획상황실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59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선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장관, 윤건영 청와대 실장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관여를 못하는 그런 죄를 위반한 85조,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을 위반한 명백한 소지가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근데 박영선 장관은 어떻게 보면 친노친문의 핵심이랑은 거리가 네네. 멀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을 노골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네. 말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네. 아시다시피 박영선 장관은 비문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대선 때도 안희정을 밀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희정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들어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친분들에게 상당히 눈에 가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박영선 의원의 복심 마음은, 본 마음은 아마 서울시장의 꿈에 짙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에 2번 도전을 실패를 했고 또다시 이제 장관을 징검다리로 해서 다시 시장에 도전하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문심을 사야 되고 또 친문 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친문 세력 핵심에 있는 윤건영을 끌어들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윤건영을 밀어주고 또 차기에 자기 꿈을 이루려는 그런 복선이 깔려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고등학교도 부산에서 나오고 네네. 그야말로 부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윤건영, 또 거주지는 또 부천이라고 예, 예.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윤건영이 구로울에 나오기 위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에 준비를 했다 이런 말도 네네. 돌고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그렇죠. 아마 이제 작년도 12월 17일입니다. 12월 17일은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첫 등록일입니다. 바로 그 등록일에 바로 박영선 장관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이제 모시고 우리 구로울 지역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만 해도 깜짝 이벤트, 깜짝 방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점심 대화, 그래서 직장인들하고 점심 대화를 했는데 이것이 깜짝했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굳이 윤건영이가 올 예정지로 그 지역을 방문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게 추측해 보면 아마 적어도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지역이 윤건영 또 실제 오게 된다면 이 지역구가 됩니다. 이곳에는 많은 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야, 네네. 근데 사실 송철호 선거 개입 관련해서는 예, 예. 하명 수사로 상대 후보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에서는 송철호를 단수 후보로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그 뒤에는 지금 청와대가 있다라는 그렇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결국에는 이번에는 또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또 청와대가 또 등장하고 그렇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 예. 이 구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박영선 장관, 윤건영 전 실장이 3대 그 커넥션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 보여지기도 하고요. 삼각 커넥션. 네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그 송철호 시장과 경합했던 분, 이렇게 출마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종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유사한 것이 이제 TV조선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로울 지역에는 한 전 시의원 후보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에게도 박영선 장관이 이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약간 그 불출마를 종용하는 듯한 그런 그 통화 내역이 지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경계하고 다시는 못하도록 국민들의 감지자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성탄절입니다. 예. 12월 25일 날 작년도죠. 이때 우리 구로 3동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비교회에 그 윤건영 실장하고 박영선 장관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를 예방하고 이제 목사에게 윤건영 실장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그 광고 시간에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네 소문이 있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소개하는 거에 대해 조금은 탐탁지 않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불편할 수 있죠. 그죠, 불편하죠. 네. 왜냐하면 성탄절이고 그럼요. 또 그 지역에 살지도 않은 분이고 신도도 아니고 그런 분을 갖다가 박영선 장관이 얘기했다 그래서 덜커덕 소개했다가는 무슨 또 부메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에는 좀 거부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그 윤건영 실장을 밖으로 내보내고 두 분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 설득이 돼서 이제 소개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종교 행사에서 사람 소개할 수 있죠. 네, 있죠. 그렇지만은 그 종교 행사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얘기가 또 달라지고 그렇죠. 또 현역 장관이 현역 청와대 비서를 소개했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뒤에 아무래도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장로 또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분이 뭐 윤건영입니다. 또는 뭐 잘 좀 도와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니까 또 꼭 도와달라. 이런 구체적인 말을 안 했어도 이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그 자체가 어떤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죠. 간접적인 성공 이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 이제 오찬장을 이동합니다. 예. 그 자리에는 무려 약 한 20여 명. 와.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구로울 지역구의 핵심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로울 지역구를 윤건영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인수인계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야. 그 자리에는 이제 더욱 놀라운 게 현직 구로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이요? 그죠. 구청장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구청장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의장, 아.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각동 협의회장, 그 다음에 이제 보좌진,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와. 그래서 한 20명이 그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뭐 왔으면 같이 이제 식사하기 전에 윤건영입니다. 소개했을 것이고, 이분은 누군데 무슨 일을 합니다. 다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야. 아니, 예를 들어서 박영선이 지역구 예. 의원이니까 뭐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만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청와대랑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네. 누군가 청와대 사람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윤건영 같은 경우는 그만둘 것이 사실상 예정돼 있던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예. 사실은 데려와봤자 뭐 예산이라든지 뭐 지역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왜 불러왔죠? 그러니까 이제 윤건영 전 실장은 그야말로 박영선 옷자락만 닫고 와. 사실은 무연고자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오직 박영선 한 분 장관만 알고 그분이 갖고 있는 조직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그대로 한번 인수인계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생각할 것이, 이 국회의원은 사실은 대통령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야, 이 사람 좀 당선시켜라. 그러면 장관이 제가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뭐 지역 인수인계하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국민들이 시선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이죠. 좀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사실은 타 지역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눈치는 보나 국민들의 눈치는 보지 않는 이런 공무원들의 그 집권 세력들의 현 주소. 저는 이것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네. 네. 근데 교회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1월 1일 날 또 이제 그 지역 구로 3동에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네. 그 3동 성당에 또 미사를 드리고 예. 나온 연후에 또 건너편 식당에서 또 뭐 박영선 장관, 그 다음에 윤건영 실장, 그 다음에 박영선 장관의 배우자, 그리고 지역 유력 인사 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오찬을 또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연쇄적인 것이고 특히 이제 작년도 12월 17일 일주일 후에 25일, 일주일 후는 1월 1일 계속 연쇄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방송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럴 수 근데 이런 있겠네요. 부분에서 그 현직 장관이 현직 청와대 비서를 통해서 사전선거운동 이르는 그런 행동을 해서 많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는 정확히 좀 밝혀야 되고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근간에 아마 고발 조치한다라고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가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사실 윤건영 구로울에 출마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아직 네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왜 그러는 거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보도들이 본인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첫 발부터 첫 단추부터 이제 부정선거자라고 이제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이제 본인이 처신이 그런 결정 오를 수 있는데 단 사전선거 운동은 본인이 출마를 안 해도 그 범죄가 확인이 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 보다가 네. 하도 의혹 제기가 많이 되니까 도망가도 그렇죠.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아,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 공직선거법 제 255조에는 어쨌든 부정선거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3년 이상의 징역. 네. 야, 쉽지 않은 그럼요. 그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박영선, 네. 친문이랑 가까워지려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박영선의 다음 목표가 뭐길래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혹시 짐작 가는 데 있으신가요? 네네. 구로울에서 여기저기 말이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 이제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이 조금은 그런 복선이 좀 깔린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요. 정말 저는 이제 박영선 장관 또 윤건영 혹시 뭐 구로직 온다면 정말 페어플레이 하자. 네. 계급장 떼고 그렇죠. 그냥 홀몸으로.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건영 그 실장은 그 성북구 구의원을 했거든요. 구의원 한번 하고 두 번째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독자적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바닥을 띄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박영선 장관 한 분의 옷자락을 잡고 간다는 것은 조금은 불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정말 관건 선거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보면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무식한 건지 예.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관건 선거에 대비한 어떤 대책 같은 거 있으신가요? 특히 이제 저는 주민들의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구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런 관건 또는 관변단체 동원 이런 공무원들이 그런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두 눈 부릅뜨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해서 정말 깨끗하게 해야만이 이번 선거는 공정히 치러지지 만약에 이런 관건 선거에 개입된다면 이번 4.15 총선도 우리 자유우파 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윤건현 서실장 정치적인 의지 또 뭐 자기 꿈을 실현 좋지만은 대통령 이름 팔지 말고 정말 깨끗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좀 공명선거를 치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실은 이제 윤건영 실장은 어쩜 문의 남자 아닙니까? 낙하산 문의 남자. 저는 구로산 구로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진정 지역구를 원하는 분이시면 지역구를 위해서 일할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예, 친노 친문의 핵심, 문재인이 우리 건영 씨라고 부른다는 윤건영, 구로울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면은 강효식 예비 후보와 정말 진검승부 한번 펼쳐야죠. 잘하면은 강효식 예비 후보 이번에 대열을 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청와대 선거 개입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구조가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청와대 출신을 위해서 현역 장관까지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구로을도 표로 심판해야 되지만은 구로을뿐이 아니라 전국 다 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강효식 TV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또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1877-1477 정기회원 유튜브 회원 가입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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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기셔야죠. 네, 승리!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